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윤동섭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산이나 강,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단한 덩어리를 돌 또는 돌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암석이나 광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같은 돌인데 암석과 광물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암석은 다양한 광물들로 구성이 되었고 또 어떤 광물로 구성이 되었느냐에 따라 암석의 종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광물은 구성된 성분으로 구분을 하지만 암석은 광물의 혼합 정도와 광물들의 조직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광물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5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자연적으로 산출될 것. 둘째, 규칙적인 원자 배열을 가질 것. 원자가 결합했을 때 내부 구조에도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일정한 화학 조성을 가질 것. 광물의 어느 부분을 분석하더라도 동일한 화학 조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결정을 가진 고체일 것. 광물마다 정해진 모양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섯째, 무기 과정에 의해 생성되는 것입니다. 생물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광물로 이루어진 암석은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으로 나뉘게 됩니다. 마그마가 식어 만들어진 화성암, 점토, 모래, 자갈 등이 바람, 물 등에 의해 옮겨져서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 암석이 큰 열과 압력을 받아 그 성질이 변형되어 만들어진 변성암입니다. 근데 이 암석들은 그대로 있지 않고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변성암이 마그마에서 녹아 화성암이 되기도 하며 화성암이 잘게 부서져 쌓여 퇴적암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질과학에서는 암석의 순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암석들도 구성 광물이나 입자 크기에 따라 또 구분이 달라지는데요. 지질학자들이 이 암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광물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특징은 단단함, 결정 형태, 색, 쪼개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구분된 광물들을 조합하여 암석의 이름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강암과 같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 만들어진 암석은 광물의 입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석영, 장석, 운모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석영과 장석은 서로 단단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모와 같은 경우는 흑운모, 백운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두운 색, 밝은 색을 보이기 때문에 색을 통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암석을 얇게 갈아 만든 박편을 형광현미경 관찰을 통해 감정을 하거나 X선 회절과 같은 화학 분석을 통하여 광물 또는 암석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광물은 약 5,400여 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석으로 평가받고 있는 광물은 약 50여 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석이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색 그리고 광택만 있다고 해서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긁히거나 부서지지 않아야 하고 또 희귀성도 있어야 합니다. 동네 산에만 가도 다이아몬드를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보석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광물이 아닌 보석도 있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에 나왔던 호박 그리고 조개에서 채취할 수 있는 진주와 같은 유기물들도 예쁜 빛깔과 광택이 있기 때문에 보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석은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석의 아름다움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마 커팅법이 존재합니다. 보석 회사들은 회사마다 고유의 커팅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통해 자신만의 커팅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보석이 많이 나올까요? 대표적으로 언양에 있는 자수정 그리고 춘천에서 옥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자수정이라는 보석은 석영이 철을 미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보랏빛을 띠는 보석이며 옥은 각섬석의 한 종류로 빛쥐색을 띠고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질박물관에서는 탄생석과 함께 보석 광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지질박물관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달의 탄생석이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구에는 오직 탄소로만 이루어진 광물이 2가지 존재합니다. 바로 다이아몬드와 흑연입니다. 지질과학에서는 동질이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대체 왜 같은 탄소로 이루어졌는데 다이아몬드는 긁힘에 강함을 나타내는 척도인 경도가 10으로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흑연은 경도가 1보다 작아 연필의 원료로 사용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광물 내의 원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는 3차원적으로 보았을 때 한 개의 탄소에
다른 4개의 탄소가 결합해서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흑연은 탄소 하나가 다른 3개의 탄소와 120도로 결합하여 육각형 모양의 얇은 판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크레이프 케이크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층들은 탄소끼리 서로 인력에 의해 만들어진 반데르바알스 결합에 의해 유지되어 있지만 이 결합의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결합이 깨져 우리가 연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경도가 가장 큰 광물이기 때문에 표면에 흠집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강한 압력이 가해질 경우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섭씨 700도씨 정도의 산소를 가해주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다이아몬드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4개의 항목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크게 4C라고 부르는데요. 컷, 클래리티, 캐럿, 컬러, 한국말로 하면 연마, 투명도, 중량, 색입니다. 각각의 기준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이아몬드의 등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연마 방법에 따른 가공 상태, 대칭성 등을 판단하고 확대경을 통해 다이아몬드 내부의 불순물 또는 기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투명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중량은 1캐럿은 0.2g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무거울수록 비싸지게 됩니다. 색은 투명할수록 희소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연마 상태가 좋고 불순물이 없고 크기가 크고 색이 투명할수록 비싼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는 무엇일까요? 오펜하이머 블루라고 불리우는 14.62캐럿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에는 붕소가 소량 함유되어 있어 푸른 빛을 보이며 흠집이 전혀 없는 아주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붕소가 포함된 다이아몬드는 전체의 2%도 되지 않고 그 중에서 1캐럿 이하인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여 이 다이아몬드는 700억 원에 팔리게 되었습니다.